이제 예제 3.2를 앞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먼저 변수 선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타입을 int로 선언했기 때문에 정수값을 담을 수 있고 그 변수에 정수인 100을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B에는 2를 넣고 C에는 25, D에는 4를 대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esult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아무런 값을 넣지 않고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result 값은 변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계산의 결과값을 넣으려고 이렇게 빈 상태로 선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언한 변수들을 사용해서 연산한 값을 result라는 변수에 넣는 코드입니다. 먼저 대입 연산자인 등호는 오른쪽 값을 왼쪽 변수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먼저 오른쪽 값을 구해보면 A에서 B를 빼는 연산을 했는데 A는 100이 들어있고 B에는 2가 들어있으니 오른쪽 값은 98이 되고 결과값인 98은 왼쪽 변수인 result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NSLog를 사용해서 정수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할 수 있는 포맷 문자인 %i를 사용해서 변수 result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코드는 B와 C를 곱한 값을 다시 result에 넣습니다. B는 2이고 C는 25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50이 되고 50이 result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result에는 98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result를 50으로 해버리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등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상식처럼 result는 98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만 앞에서 배운 대입 연산자로 등호를 보면 result라는 변수에 오른쪽 값인 98을 대입하라는 연산자로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 코드에서 result에는 98이 들어있었지만 다시 50이라는 값을 result에 대입하면 전에 있던 98은 없어지고 50으로 치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호를 대입 연산자 혹은 치환 연산자라고 합니다. 또 result는 변수이기 때문에 계속 다른 값을 대입하면 그 값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NSLog를 사용해서 변수 result의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여기서 변수 result에 들어있는 값은 B와 C를 곱한 값 50이 들어있기 때문에 50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다음 코드는 A를 C로 나누는 식으로 A에는 100이 들어있고 C에는 25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값은 4가 되고 다시 result에는 이 50이 없어지고 4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NSLog를 통해 출력이 됩니다. 다음 식은 A 플러스 B 곱하기 C인데 곱하기는 더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아 먼저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B에는 2가 들어있고 C에는 25가 들어있어서 먼저 곱한 값 50이 나오고 그 값이 A 값인 100과 더해져서 15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고 이 값이 result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NSLog를 사용해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마지막 코드에서도 먼저 곱하기가 먼저 계산되고 그 다음 더하기가 계산되기 때문에 결과값은 3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NSLog 코드를 보면 이런 식의 결과값을 변수에 입력하지 않고 바로 NSLog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i에 꼭 변수만을 매칭시켜서 그 값을 표현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식을 작성해서 그 결과값을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제 3.3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필요에 따라 변수를 정수로 선언해야 하는지 실수로 선언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먼저 A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25를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2를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C와 D라는 변수를 실수형으로 선언을 하고 25.0과 2.0을 대입했습니다. 그런 다음 NS로그를 통해 수식의 값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식을 보면 나누기 곱하기가 함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 먼저 나누기가 먼저 평가되어 A 나누기 5가 먼저 계산이 됩니다. 나누기와 곱하기가 함께 있으면 산수 시간에 배웠듯이 먼저 나온 나눗셈이 먼저 계산이 되는 겁니다. A의 값이 25가 들어있기 때문에 25 나누기 5는 5죠. 그리고 곱하기가 평가되어 5와 B의 값인 2가 곱해져서 10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6과 10이 더해져서 결과값은 16이 나오고 NS로그에 출력이 됩니다. 다음 식을 보면 각 변수의 값으로 대치시켜 보면 25 나누기 2 곱하기 2이고 계산을 하면 결과값이 25가 나오고 그 값이 NS로그에 의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식도 각 변수의 값으로 대치시켜 보면 25.0 나누기 2.0 곱하기 2.0으로 위와 같기 때문에 똑같이 결과값이 25가 될 겁니다. 다른 점은 실수를 출력하기 때문에 포맷 문자를 %i가 아닌 %f를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a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우리가 산수 시간에 배운 대로 음수로 만들었고 이를 NS로그를 통해 출력을 했습니다. 결과값은 마이너스 25겠죠. 그럼 예상한 대로 결과값이 나오는지 컴파일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결과값을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두 번째 부분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25가 나오지 않고 24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처럼 계산 실수를 한 것도 아닐 텐데 그 값이 다르게 나왔네요. 그 이유는 이 식이 정수 계산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변수 a와 b를 선언한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두 변수 모두 int형인 정수로 선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수 두 개로 이루어진 표현식에서 항이 계산될 때마다 오브젝티브 시스템은 정수 계산을 사용해 연산을 수행합니다. 즉 정수만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소수점이 있는 수가 있다면 그 소수점 이하의 값은 다루지를 않고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 살펴보면 두 번째 식에서 a 나누기 b 곱하기 b를 각 변수의 값으로 매치하면 25 나누기 2 곱하기 2입니다. 먼저 25를 2로 나누면 값이 12.5가 나옵니다. 여기서 컴퓨터는 정수 계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12.5에서 소수점 이하의 값인 5는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12.5가 아닌 12가 되어버립니다. 그 12에 b의 값인 2를 곱해서 결과값은 24가 되고 그래서 아까 실행한 결과값이 24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와 같은 값을 실수로 선언해서 같은 식을 평가한 코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식은 실수로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실수 계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2의 값이 제대로 12.5로 표현이 되고 그 값에 2를 곱해서 우리가 의도한 25를 제대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int형 변수를 사용하는 때와 float형 변수를 사용하는 때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int 변수를 쓸지 플로트 변수를 쓸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소수점 아래 정보가 필요 없다면 int 변수를 사용해서 메모리의 할당 공간을 절약해서 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반면에 소수점 아래 정보까지의 정확도가 필요하다면 플로트 변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예제 3.4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3.4는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변수 선언 부분을 살펴보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같은 자료 유형은 콤마를 사용해서 한 줄에 선언할 수도 있고 한 줄에 선언하면서 정의까지 한꺼번에 한 코드입니다. 다음은 ns로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예제를 컴파일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결과창을 보면 이렇게 %가 2개 사용된 부분이 %가 하나로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기호는 %기호 바로 뒤에 i 등의 문자를 사용해서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포맷 문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라는 문자를 이 포맷 문자로 쓰지 않고 화면에 그냥 출력하고 싶을 때는 % 하나를 써서는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연달아 ns로그 안에서 사용하면 그 의미는 %를 화면에 하나 출력하는 것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기호는 연산할 때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로 사용이 됩니다. 산수 시간에 배웠듯이 예를 들어 25를 7로 나누면 딱 떨어지게 나눠지지 않고 7, 3은 21이어서 나머지가 4가 남게 됩니다. %는 이 나머지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연산자입니다. 식을 살펴보면 A에는 25가 들어있고 B에는 5가 들어있으므로 딱 떨어져 나눠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리고 ns로그에 의해 출력이 됩니다. 다음 식은 25를 10으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는 5가 되고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다음 식도 마찬가지로 계산되어 나머지가 4가 출력이 됩니다. 마지막 식을 살펴보면 각 변수를 값으로 매칭해서 보면 25 나누기 7 곱하기 7 플러스 25 %7이 됩니다. 먼저 %는 곱셈 나눗셈 연산자와 우선순위가 같으므로 먼저 25 나누기 7이 평가됩니다. 25를 7로 나누면 3.5714 이렇게 나오는데 변수가 선언된 코드를 살펴보면 모두 정수형 변수입니다. 따라서 뒤에 소수점 이하 자리는 무시가 되고 값은 3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7이 되고 그 값은 21이 됩니다. 그리고 % 연산자가 더하기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먼저 25%7이 계산되어 값은 4가 되고 21과 4가 더해져서 결과값은 25가 됩니다. 예상대로 결과값이 나왔는지 결과창을 확인해보면 모두 맞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제를 통해서 오브젝티브-C에서 연산자가 어떻게 쓰이고 그 연산자들 사이의 우선순위와 정수와 실수 계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는 형변환이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